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 이재명이가 지금 총선에 압승을 했지만 가장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왜 이재명과 범야권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작년도부터 범야권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 바로 이번 총선 200석 아니었습니까? 200석 안 됐지요. 그러니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200석이 돼야 개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점점 다가오고 있지요. 여기서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친 이재명계 민주당 후보들 다 당선이 됐지요. 그러나 적게는 20명, 많게는 30명. 이 여러 가지 범죄 행위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그야말로 민주당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요즘 이재명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화영과 관련해 이화영을 검찰들이 회유를 했네. 회유를 하기 위해 검사들이 이화영에게 연어회를 사주고 술을 먹이고 한마디로 꼬셨다. 이것은 100% 진실이다 라며 얼마나 이재명이가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김성태가 발칵 뒤집어 엎었죠. 지금 현재 이재명 난리가 났습니다. 개그맨 김영민, 이재명 박살, 이현정, 요즘 이재명 썩은 표정, 그 이유 6월 7일 끝난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이 개그맨 김영민 씨가 이 4시 10분이라는 유튜버로 그동안 전과사범 이재명, 문재인 얼마나 적나라하게 통쾌하게 깠습니까? 개그맨 김영민 작심 발언, 이재명 형수 욕설 했건 말건 현재의 거짓말이 문제. 보수우파 유튜브 채널 4시 10분을 운영 중인 개그맨 김영민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저는 사실 그분이 형수한테 욕을 했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라면서 정치를 펼쳐가는 과정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김영민 씨는 최근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김영민 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형수 욕설 문제 없다는 제하의 영상을 올려 물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역사관도 경제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혐의도 대부분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의 흔적에서 보이는 도덕성, 품격 이런 것도 제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때 천재적인 지능으로 필요한 말을 그냥 만들어서 한다라며 지지층의 수준을 대체 뭘로 보는지 팩트고 뭐고 없다라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어 최근엔 심지어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무역 적자국이 됐다라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발언 아닙니까? 뭐 이걸 비교하는 것도 우습지만 작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는 6,326억 달러, 그리고 북한은 4억 달러,
1500배 정도 되겠죠? 라고 이재명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민이는 그리고 무역 수지도 계속 흑자였고 수출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물론 시기적으로 수입이 더 늘 때도 있지만 14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했던 문재인 정부 때만큼의 악재는 아직 없습니다. 라며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정치 공세를 위해서 외환 위기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나. 그런 불안감을 주면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은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과거의 막말이 아니라 현재의 거짓말입니다. 라고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 검찰이 적폐인 이유라는 제야의 영상에서는 김용민 씨가 누군가에게 검찰이 적폐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정치적 이득을 얻는 순간이 크게 두 가지라며 첫째,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속일 때, 둘째, 있는 일을 없는 일처럼 속일 때라고 검찰 조직을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와 범야권을 싸잡아 저격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가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속일 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없었던 것처럼 속일 때라며 그런 식으로 없는 걸 뿅하게 만들어 있는 걸 뿅하고 없애다 보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그 과정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게 검찰입니다. 물론 검찰 조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인 사람은 문제를 꼭 집어서 지적하지 싸잡아 전체를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검찰 조직은 순기능이 아주 큰 조직이라며 검찰 조직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그맨 김용민 씨는 검찰이 무력화되면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 두려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 조직을 개혁하고 싶다면 검찰보다 더 정의롭게 또 검찰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서 너희들 그게 뭐야? 우리처럼 깨끗하게 해봐. 우리처럼 정의로워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재명 저분들 범야권 저분들이 외치는 정의가 조금도 감동적이지 않은 이유라고 이재명과 범야권을 작심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소재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지금 2000개 이상의 댓글에서 오 개그맨 김용민 판 키울 줄 아네 라며 김용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소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가 왜 계속해서 입에 개거품을 물고 이화영 검사들이 회유했다. 술 먹이고 회 먹이면서 한마디로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됐든 이화영 재판을 좀 끌고 본인의 재판을 좀 끌겠다는 꼼수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이화영에게 검사들이 무슨 조사실 같은 데서 회를 먹이고 술을 먹이면서 회유한 건 100% 팩트다 라고 하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누굽니까? 당시에 이화영과 김성태를 회유해서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게 이재명의 핵심 포인트죠. 한마디로 이재명의 거짓말 꼼수죠. 자, 이에 대해 김성태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청사
안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주말을 때 조사할 때는 여기 안에서 밥을 먹습니다. 이제 구축하면서. 그러니까 저녁 자리였나요? 몇 번 조사를 받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말에 조사할 때는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그렇죠.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검찰 쪽에서 진술에 대한 그 회유 그런 걸 좀 보시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회유를 좀 당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뭐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러면 재판 중이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하고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형동생이었는데 이런 인생이 좀 참담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실에서 이게 술을 마셨다 이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청사 안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주말을 때 조사할 때는 여기 안에서 밥을 먹습니다. 이제 구축하면서. 그러니까 저녁 자리였나요? 몇 번 조사를 받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말에 조사할 때는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그렇죠.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김성태가 완전히 판을 확 뒤집어 엎었죠. 자, 이현정 논설위원이 왜 이재명이가 지금 썩은 얼굴을 하고 있는지, 이재명의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참, 네. 양문석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요즘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대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본인이 지금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보면 자기가 그냥 끌려가기만을 다 바라고 있는 사람들만 득실득실거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법적인 처리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이 많은 의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단 대장동 변호사들도 뭐 다 배치 달고 들어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특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과연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몸을 던져주면서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박찬대가 아주 제일 앞장서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30명이나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또 출석 체크 안 하면 또 이제 나중에 찍히니까. 근데 만약에 1심에서 6월 7일 날 이화영이 실형이 선고가 확실히 돼버리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가 요즘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현정 논설위원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겠죠. 다시 들어보실 건데 6월 7일 이후면 왜 이재명이가 끝나느냐. 이제 이화영이가 1심을 판결받는 즉시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재판과 모든 사건은 거의 스피드업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즘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대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본인이 지금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보면 자기가 그냥 끌려가기만을 다 바라고 있는 사람들만 득실득실거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법적인 처리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이 많은 의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단 대장동 변호사들도 뭐 다 배치 달고 들어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특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과연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몸을 던져주면서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박찬대가 아주 제일 앞장서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30명이나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또 출석 체크 안 하면 또 이제 나중에 찍히니까. 근데 만약에 1심에서 6월 7일 날 이화영이 실형이 선고가 확실히 돼버리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